울릉도공항에 KF-21 보라매가 대거 파견된다. 이 소식은 일본의 오랜 영토 야욕에 큰 타격을 입혔다. 완공이 임박한 울릉공항이 동해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이 일고 있다. KF-21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성능이 뛰어나다. 울릉도에 배치되면 독도와 동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도발해왔다. 하지만 KF-21의 파견으로 이 야욕이 사실상 붕괴될 가능성이 커졌다. 울릉공항은 원래 소형 민간기를 위한 1200m 활주로로 설계되었다. 최근 확장 계획으로 1500m 이상의 활주로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는 KF-21과 같은 군용기의 이착륙을 가능하게 한다. 국방부는 울릉공항을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KF-21은 700m 거리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 짧은 활주로에 적합하다. 울릉도와 같은 섬 지역에서 작전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 일본 자위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군사력이 동해를 장악한다고 보도하며 난리다. 울릉공항 완공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가 순조롭다. 확장된 공항은 민간과 군사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전망이다. KF-21의 배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일본은 독도 근해에서 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하며 긴장을 높였다. 하지만 KF-21이 울릉도에 자리 잡으면 이러한 도발이 억제된다. 한국 공군은 이미 KF-21의 동해작전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일본의 F-15J 전투기는 KF-21에 비해 노후화된 상태다. KF-21은 최신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으로 우위를 점한다. 울릉공항은 동해안 방어의 핵심 기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를 한국의 군사적 팽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F-21은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울릉도에서 발진하면 독도 상공을 5분 내에 도달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노려온 전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으로 이 야욕이 좌절되고 있다. 울릉공항 확장은 총 사업비 7,092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KF-21 파견을 위해 추가 예산 투입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동해를 지배한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로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KF-21은 2022년 첫 비행 이후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했다. 울릉도 배치는 실전 배치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울릉공항은 민간 여객기와 군용기의 공동 사용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일본의 해상 경비 전략이 흔들릴 전망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군사력을 증강해왔다. KF-21의 등장으로 일본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울릉도 주민들은 공항 확장과 군사 배치를 환영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와 함께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KF-21은 초음속 비행과 다목적 작전 능력을 갖췄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이에 대응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일본은 과거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 지도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군사적 대응으로 이런 주장이 무색해지고 있다. 울릉공항은 동해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KF-21 배치는 일본의 군사적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일본 언론은 한국 공군이 동해 상공을 장악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다. KF-21은 국산 AESA 레이더로 적기를 조기에 탐지한다. 울릉도에서 작전 시 일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일본은 F-35를 도입했지만 KF-21의 수적 우위에 밀린다. 한국은 2026년까지 KF-21 120대를 실전 배치한다. 울릉공항은 군사기지화로 동해 방어선을 강화한다. 일본은 이를 두고 평화 위협이라며 국제 여론을 모으려 한다. KF-21은 짧은 이착륙 능력으로 울릉도에 최적화되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제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울릉도공항은 동해와 독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높인다.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KF-21의 배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을 견제한다. 일본은 울릉공항 완공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 울릉공항은 FA-50과 같은 경전투기도 수용 가능하다. KF-21과 함께 동해 상공의 제어권을 확보한다.
일본은 독도 근해에서 어부를 동원한 도발을 반복했다. 이제 한국의 공군력으로 이런 행위가 억제될 전망이다. 울릉공항 확장은 울릉도 경제와 안보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KF-21 파견은 일본의 영토 야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일본은 한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외교적 압박을 시도한다. 하지만 한국은 독자적 방위력으로 이를 무력화할 준비가 됐다. KF-21은 일본의 군사적 허점을 정확히 공략한다. 울릉도 배치는 동북아시아 안보 균형을 재편한다. 일본은 울릉공항 완공 소식에 당황하며 논란을 키운다. 한국은 이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 2. 최근 5년 방산 수출 절반이 폴란드, 자칫 독 될 수도. 중동 진출 필요한 이유. 최근 5년간 K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가 높은 신뢰도를 보내면서 발생한 결과이지만 대외적으로 높아진 K 방산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중동, 동남아 등을 공략해 수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16일 스웨덴 외교정책 연구기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에서 2024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이다. 2위 필리핀 14%, 3위 인도 7%와 비교했을 때 폴란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같은 기간 방산 수출 톱 10국가에서 한 개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50%에 가깝거나 뛰어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중국의 경우 파키스탄 수출 비중이 63%이다. 5년 전인 2015에서 2019년 우리나라 방산의 최대 수출국은 영국이었다. 당시 영국이 차지했던 비중은 17%였다. 5년 만에 한 개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최근 2에서 3년간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잇따라 맺었다. 우크라이나와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폴란드가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한 K방산을 주목한 것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폴란드와 3조 4,5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판매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2조 3천억 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천무 발사대 및 유도탄 등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 KAI는 2022년 폴란드와 전투기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이뤘고 현대로템은 같은 해 K2 전차 1000대 공급 기본 계약을 맺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와 추가 무기 수출 계약도 노리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르면 다음 달 폴란드와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K방산에 대한 폴란드의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본사에서 우리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이유는 간단하다며 한국 파트너들은 굉장한 최신 무기를 불과 몇 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폴란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방산 기업엔 독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대내외 정치적 변수로 폴란드가 방산 분야에서 정책 기조를 바꿀 시 한국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폴란드가 속한 유럽연합은 최근 8천억 유로, 1261조 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 이 중 1,500억 유로, 236조 원을 유럽산 무기 구매 대출에 쓴다고 밝혔다. EU 방침이 유럽에서 입지가 탄탄한 K방산 수요에 당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면 향후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 공략 지역은 중동이다. 중동은 지속해서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무기 수요가 꾸준하다. LIG 넥스원은 지난해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2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KAI는 중동 국가와 전투기 KF-21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방산 기업들은 중동 공략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IDEX 2025에 참가. 최신 전략 자산을 소개했다. 하나와 LIG 넥스원은 공동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을 선보였다. LSM을 해외 전시회에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 수출국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베트남과 K9 자주포 공급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 이뤄질 시 K9 자주포는 공산주의 국가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첫 무기가 된다. K9 자주포 운영 국가도 11개로 늘어난다.